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환경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 박정도 주거환경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그 담당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석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원성재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안성시구 환경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가 및 자치단체의 그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사회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과 재단의 그 설립 근거,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또 재산 및 운영 재원, 임원에 관한 사항, 수익 사업, 또 공유 재산의 그 대부에 관한 사항, 사무의 그 위탁에 관한 사항, 또 준용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각 조문은 부침 제정 조례안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 축에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민법의 그 비영리법인 설립 규정을 비롯하여 그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그 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그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 등 연간 2억 4,185만 6천 원입니다. 사전 예고 결과 2022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 동안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 내 그 환경교육센터 지정 현황과 지방 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는 각 조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안성시 환경교육재단 설립 목적이며 안 제2조는 설립의 그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사업 수행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는 기본 재산과 운영 재원을 명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5조는 임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유재산 대부 또는 그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관련 사무의 그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그 준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각 조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배경을 간략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증설 협의 과정에서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환경교육시설 설치 요청이 있었으며 마침 그 환경부의 그 스마트 그린 도시 공모사업에 안성시가 선정이 되어서 6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 준공과 동시에 안성시가 환경교육의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전담 조직 구성의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교육재단을 설립하시게 된 배경이 지금 소각장 때문에 지금 제의가 들어와서 시작이 된 것인가요? 원래는 그 교육법상 그 의무가 환경교육에 대해서 사회교육은 그 자치단체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서.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경기도를 보면은 한 13군데 정도에서 지금 교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에 또 우리가 이제 소각장을 50톤에서 이제 80톤으로 증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 과정에서 그 주민 지원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뿐만 아니라 또 일간 그 사회단체에서도 교육센터를 조성해 줄 것을 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가 이제 시설이 없었습니다. 교육은 저희가 임의로다가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을 연간 한 3,5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지만은 제대로 된 센터가 없었던 차에 환경부에서 이제 그린 스마트 도시 그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저희가 응시를 해가지고 다행히 그 전국 공모에서 그 응시에 그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60억을 지원받았는데 저희는 그 시유지 중에서 그 소각장 인근에다가 그 교육센터를 짓고 또 발생되는 폐해를 이용해서 또 우리가 냉난방 겸 또 다른 그 동력을 좀 확보를 해서 좀 약간 패시브하우스 개념으로다가 좀 전체적인 아니지만은 대부분 이제 그런 방향으로다가 진행을 하면서 좀 운영적인 측면이 이제는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하겠다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환경학교라는 명목으로 해서 지금 건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전 시군에서요. 아니요. 지금 안성시에서요. 지금 환경공단하고 위탁 협약을 해서 설계 다 마치고 내주 저 다음 달 9월 달 중에 착공을 합니다. 그러면 저기 사업에 대한 그 부의 또 원가 분석이나 다 마쳤고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이제 착공만 하면은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목표로다가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착공은 내년 몇 년도로 생각? 올해 9월에 착공을 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야, 늦으면 내년도 내에 저 완공을 목표로다가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환경교육재단이 설립되지가 않으면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나요? 제가 또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겠지만은 지금 저희가 뭐 지경은 지금 저희가 총액 인건비라든지 또 현 정부에서 공무원 수를 또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확보가 좀 어려움을 좀 예상이 되고요. 또 추가로 민간 위탁도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 민간 위탁은 그 아마 수수료나 또 부가가치세나 이런 부분이 되면 좀 부담이 운영 경비가 좀 더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네네. 수반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도 그렇지만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좀 의아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예산 수반 상황에 대표이사와 사무국장 직원의 급여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재단을 해갖고 좀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비교를 해서 최저 수준으로다가 지금 산출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이제 3명인데 직원이랑 포함해서 5명인데 최저 인원입니다. 왜냐면은 그 운영을 하려면 시설물 관리뿐만 아니라 또 초중등 학생들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라든지 또 시설이 저희가 지금 그 상당히 좀 전문성이 좀 있어야만이 운영될 수 있는 시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교육장만의 강당이나 이렇게 교육장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지금 AI라든지 5G 시스템 같은 접목이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좀 운영에 대한 전문화가 되고 또 시설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대비하는 게 이제는 일반적으로 환경교육이라면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또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 분리수거 방법이라든지 아주 쉽게 낮게는 그런 부분에 전반적인 걸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재단으로 돼야만이 또 이제 환경부에서 정식으로 교육기관 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또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법에 의해서 환경부 산하에서 좀 지정해주는 교육기관을 운영을 하면은 좀 더 우리 그 차세대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인들이 그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홍보용으로도 보는 그 환경교육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개념을 좀 염두를 해두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면 안성시에서는 지금 환경교육을 하는 기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단체나 아니면은 저희가 일반으로 지속협의라든지 이런 단체라든지 또 아니면 이제 안석천 살리기라든지 이런 단체라든지 그런 데 의존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가 자체 이제 환경강사를 좀 뽑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학교 교육은 이제 그쪽에서 위임을 해서 좀 시키고 있고 이런 초급 단계입니다. 지금 교육 자체가. 네, 이상입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네, 전 세계적인 환경 위기가 올해 특히 굉장히 실제로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데요. 안성이 미세먼지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환경교육재단이 센터가 생겨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센터를 운영하는데 연간 2억 4천 정도의 비용, 교육 비용, 초등학생 뭐 3,500명이 아까 오신다고 했는데 이 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주민 건의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공모해서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60억으로 예, 60억을 국가에서 받아 오신 건가요? 예, 받아오고 저희가 시비가 40억 투자해서 지금 100억 규모로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에서 60억 받아오는 거는 흔한 일인가요? 저희가 그때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경쟁력이 높았습니다. 한 25대 1 정도 경쟁을 통해서 공모가 됐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으로 한 25군데가 지금 동시에 우리가 지금 환경교육센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환경 시설 같은 거를 좀 확보해낸 스마트 그린 도시로다가 그린 뉴딜 개념으로다가 적용하는 사업이 25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모 사업에 응해서 이렇게 예산을 따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로 보이고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제가 알기로 국고 이 보조금 60억 원을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건가요? 지금 이제 운영 그런 극단적인 사례인데요. 운영을 이제 우리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는 그런 부분도 좀 염두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염두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황 의원님께서 좀 질의하신 거 부연에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환경교육재단이라서 이제 환경교육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거기다 프로그램에다가 안성의 역사를 이제 5G 개념으로다가 좀 도입을 하고 거기다가 또 안성에 이제 관광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시티 투어를 하고 있지만은 전체 이제 화면으로다가 관광지를 제가 소개를 하면서 그 역사성이랑 같이 결부해서 좀 운영하는 방안도 좀 같이 지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도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의견 계신가요? 네, 정토. 네, 정통근 의원입니다. 환경교육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요. 저는 첫째 안성시 환경기본조례는 환경과 소관으로 본 조례를 자원순환과에서 개정하는 이유. 두 번째는 소각장, 매립장 등 자원순환 시설 위탁을 위해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일단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안에 제1조 목적의 제1조 목적, 제2조 재단의 설립, 제3조 사업 관련까지 보면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사항으로 되어는 있는데요. 같은 법률 또한 25조는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 목적이나 재단의 설립 목적 모두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성시 환경교육재단을 설립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요. 그러나 안 제4조 1호 자원 4조 1호입니다. 자원순환 및 환경교육 시책에 필요한 시설물의 위탁 운영 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본 조례 제정 근거 법률이나 본 조례 목적과 배치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즉 조례는 사회환경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실제로는 자원순환 시설물을 위탁 운영하여 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안 제5조입니다. 사업 제1호를 제외하고는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환경기본조례 제20조 환경교육 및 홍보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환경교육이라면 재단을 만들지 말고 전문가 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소각장이나 매립장 등 자원순환 시설물은 공공성 및 안정성을 위해 안성시가 직영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재단을 설립할 경우 환경 관련 업무 성격의 중복이나 기능 등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내리는 지속발전 가능 협의회 등에서 이제 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네, 그게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네.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그 정토근 부의장님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환경기본조례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환경기본조례는 저희가 이제 무슨 시행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저희가 좀 약간의 그 명분이 우리가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이 있고 또 개발법이 다 밑에 그 산하에 존재합니다. 헌법의 기준에 근거해서 그런 식으로다가 어떻게 보면 환경기본조례는 우리 환경 관련 조례의 헌법입니다. 하여튼 거기에다가는 뭘 어떻게 한다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반영을 못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정립을 해주는 조례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이번 그 재단 조례는 저희가 그 특수 목적이 있는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센터가 지금 스마트 그린 도시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센터 내에서 저희가 그 활동 영역을 그 교육의 근본을 두고서는 또 뿐만 아니라 환경 교육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좀 포괄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좀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아까 뭐 지속협에 그 상응된다는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좀 다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이제 위탁을 줘가지고 쓰레기 수거 업무라든지 또 소각장 운영이라든지 또 매립장 관리 업무를 좀 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시설 관리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지속협 같은 경우에는 그 ESG라고 그래갖고 이제 지속 가능 협의가 유엔에서 본고사항으로다가 떨어진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환경 부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 협의회는 도시행정이라든지 사회행정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시민의식을 좀 전환을 시켜주고 또 그분들의 참여를 독려해주는 기관으로다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다가 좀 타켓으로 해는 적이는 기관은 좀 아니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또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교육진흥재단은 시설의 생김으로 인해서 또 그 옆에는 소각장 우리가 이제 가장 기초 환경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반 시설인 소각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도 시키고 또 환경 분야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다가 좀 사회교육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키고자 그런 목적으로 좀 한목적성을 더 두고서는 좀 재정을 제안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는 환경교육재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을 위해서 목적을 하고 있다면 그 앞에 시간에 조례가 지금 통과된 것도 있는데요. 지역대학 상생협력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기관에다가 그 지금 환경을 위한 교육은 맡기고 우리 자원순환과는 자원순환과의 본연의 일을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자칫 비춰지는 거는요.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앞에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방어막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자원순환 요것에 대한 운영 요것이 더 시설물을 위탁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메인으로 비춰지는
그 의구심이 있어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자원순위라는 개념이 저희가 이제는 기존에 쓰레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립이나 다 부담 나는 게 소각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자연을 훼손하는 비율이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용률을 높인다든지 또 아니면은 또 그 리사이클 아니 그 재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두고서는 설립된 과가 자원순환과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우리가 생각된 그 자원을 일회성으로 쓰지 말고 재사용했으면 재사용하고 또 다시 한번 또 다시 가공해서 다시 쓸 수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하고 연관을 했을 때 이 환경교육재단이 이제 근본을 두면은 소각장 부분에다 한다는 이유도 폐열이 소각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고효율 에너지 않습니까? 그런 운영도 좀 활용을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그 리사이클링 센터를 또 설치해가지고 재활용 방법도 교육을 시키고 또 재활용 분리 방법도 쓰레기 측면에서 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요새 이제 그 공익 광고를 많이 보시면은 그 기후 변화에 대한 홍보가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기후가 올라가면은 지구가 위험하고 자꾸만 이렇게 겁을 주는 홍보에서 요새는 홍보 자체가 당신이 생활할 때 검소하게 생활을 하고 또 자제하는 생활을 하면은 그 자체가 기후 변화에 영향을 안 준다는 식으로다가 좀 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이. 그런 자주 바뀌는 패러다임을 순수하게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 좀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교육을 아까 이제 대학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보다 전문화된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제가 타켓을 정확히 해가지고 그런 전문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재단이라는 방안으로다가 아까 위탁이나 직역이나 또 여러 가지 방향을 고려하다가 그 방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 재단을 운영하는 방안이 좀 시에서 출연해가지고 하는 게 더 포괄적으로다가 효율성이 있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좀 제안이 됐다는 점을 고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얘기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도 한번 이게 환경재단이 지금 보시면 그 대표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뚝 떨어지면 공무원 5급 월급이죠? 상당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저희가 또 상당히 협의를 좀 아닌데 보실 제가 필요는 말씀드리는 있고요. 건 좀 듣고 말씀하십시오. 그 공무원 5급이면 한 2, 30년 정도는 경력을 쌓아야지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이에요. 근데 너무 쉬워요, 지금.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만큼 전문성이 있는 분을 그래서 전문성이 있으면 예, 예.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가 아마 이제 나중에 그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저희가 의구심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위원장님께 잠깐 좀 초만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까 이제 우리가 주택 그 복지지원센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가 진행이 되고 저희가 또 의회나 또 여론을 좀 저기 더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그 크더란 아웃라인만 그려놓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관이라든지 아니면 시행령을 이걸로 포함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화 시켜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선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으로는 흐르지 않게 저희가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때 저기 할 때, 방안을 만들 때. 네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예,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교육 그 센터를 보겸면 소각장에다가 지금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준비가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착공만 하면 지금 됩니다. 착공만 시작하면 되고, 예. 지금 제가 여기서 보니까 재단을 만드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안성의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자체도 전문성을 좀 자꾸만 키워주어서 저희가 이런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전문성을 키워주면 저희 안성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만큼 또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자꾸만 재단을 만들어서 뭐 이사장을 만들고 또 사무국장을 만들어서 인원을 늘려서 간다는 그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게 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충분히 그런 분들을 저희 직원으로 채용을 하든지 육성을 해서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자꾸만 재단이라는 어떤 그런 그쪽에만 전문가다 이렇게 표현이 들리는 저 본의원 이렇게 들려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앞으로 뭐 쓰레기 소각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관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성을 더 키워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 본의원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이중섭 의원님이 좀 말씀하신 부분도 어떤 면을 좀 염려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더 넓게 좀 생각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패러다임 자체를 좀 한번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주시길 좀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13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2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재단을 환경재단하고 또 한 군데는 청소년 수련원이라는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일부를 이제 거기다가 병행을 하고 또 고양에는 상태교육센터 또 안산시는 에코센터 명칭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 이제 환경교육재단이지만은 또 양평 같은 건 뭐 세미원 재단 범위로 해갖고 세미원이라는 명칭으로 다 별도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고 또 그 구리시 같은 데는 뭐 장자우 수생태 체험관이라든지 이렇게 13군데고 이게 이제 일반화되면서 점점 지자체에서는 이런 쪽으로 운영을 되고 있다는 저기가 지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좀 그 협의적인 그 좀 소극적인 패러다임이 아니라 더 광의적으로다가 넓게 좀 추세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래서 저희가 딱 지금 중간 지점에서 32개 시군 중에서 중간 지점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시점이에요. 저희가 너무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점도 한번 추세를 한번 좀 고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일단은 뭐 얘기들은 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견이 있으니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환경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사전 협의한 대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환경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 표결 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 투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2, 반대 넷,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환경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